여기가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그릴 때 미리 계산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구도가 나옵니다. 포르투갈의 그 대서사시라고 루스 운지아타스라는 앞으로 내년의 계획은 요거는 작년에 리스본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알파마 골목길입니다. 리스본이 한 400년 전에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무너졌는데 이 지역만 건재한 지역인데 그래서 골목길도 좀 이렇게 예쁘고 오래된 건물도 많고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릴 때가 많아요. 이거 다 거의 다 알파마 지구. 여기는 이제 포르투. 여기가 맥주집이에요. 여기는 관광객들이 잘 안 가는데요. 포르투. 이 그림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안 팔려고 했다가 요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그림이라서 손도 많이 갔고 보시죠. 이 벽돌 질감 어딜 가든 그릴 때 정말 많아요. 알파마 치고 여기도 리스본, 여기도 알파마. 요거 예전에 지니 작가 작업실에서 원대했던 거. 여기가 이제 포르타스 두 솔이라는 산타 루치아 거기 전망대 거기 앞에서 바로 풍경. 여기가 개인적으로 제일 예쁘더라고요. 리스본에서. 카페는 아시죠? 포르투 루프탑 카페인데 와인 마시면서 그린 거예요. 그 카페가 이제 그 전경이 딱 보이거든요. 그 전경이 와인 먹으면서 그린 그림. 요 그림은 이제 요번에 포르투갈 투어 가서 골목길에서 이제 그린 겁니다. 여기는 아지나스트 마을. 잘 안 가시죠? 왜냐면 이게 바로 요 밑에 위쪽인가? 거기 이제 허카 곳이라고 해서 유라시아 대륙 제일 끝단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가기가 동선이 안 좋아요. 차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많이 포기하시는 데인데 여기 이쁘거든요. 절벽만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 나무가 이제 없어요. 댕 잘라가지고 바다가 멀리 보이긴 하는데. 그 다음에 리스본 골목길. 이 화방 가는 길에 약간 오후에 그냥 사실 뭐 햇빛이 이런 색은 아니었는데 그냥 이제 회상했을 때 이런 노란빛의 느낌이 나가지고 채색을 이렇게 한 겁니다. 마데이라, 호날두의 고향. 이 리스본에서 저가항공 타면 한 5만 원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정말 예쁩니다.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유일하게 구름을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지대가 높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화산섬인데 조금만 한 반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구름을 만질 수 있고 정상까지 올라가면 구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리스본 무라리아 지구라고 그 파두가 이제 시작된 동네 무라리아 지구. 일단 첫 번째 그릴 때 미리 계산하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구도가 나오니까 여백을 얼마큼 남겨야지 구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미리 염두에 두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남기는 경우는 일단 제가 답답한 그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여백을 가급적이면 남기려고 하는데 여백 없는 그림도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쪽이 예쁜 건물이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철조망 이렇게 펜스 같은 거 있는 거라서 굳이 이제 그냥 저는 좀 예쁜 것만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럴 때 또 생략을 하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여백을 가급적이면 쳐요. 답답한 그림이 싫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포르투에 가시면 항상 여기 한 번쯤은 서 있죠. 이것도 알파마. 여기는 이제 리스본 그 평지에서 알파마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벨랭 지구의 벨랭탑. 여기는 사진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1층에 창문 5개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그 정치범을 수용하는 수용소거든요. 지하 2층이 물이 차면 요만큼 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익사하지 않으려면 철조망에 창문이 요만하게 있어요. 거기 매달려가 있어요. 여기는 기마라이스라고 포르투갈이 처음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 약간 가면은 중세 도시의 느낌이 나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 이제 성벽이 있거든요. 포르투갈이 옛날에 무어인들한테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약간 이슬람 쪽 양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인한 되게 투박하고 강인한 느낌? 그런 건물인데 그래서 그 동네가 약간 차가워요. 약간 중세 느낌이 나서 이 성벽에 가면 이게 포르투갈어로 굉장히 크게 여기 포르투갈이 시작되었다 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기마라이스. 약간 역사적인 도시. 이 집이 정원이랑 맛있는데 문을 잘 안 열어.
그래가지고 요번에 갔을 때도 여기 갈라 그랬는데 결국 못 갔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테이블이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있는 테이블인데 포르투에 가시면 한번 여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 이거 제 그 유튜브 라이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 포르투 숙소에서 그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라이브 나 봤어. 보셨어요? 여기 아하이 올루스라고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포르투갈 갔을 때 포르투갈을 이제 일주했었거든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지도에서 딱 찍었는데 이 도시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찾아갔는데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워낙 소도시고 시골이라서 사람이 없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는데 되게 좀 인상 깊었던 동네예요. 아하이 올루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림인데 여기 알파마 골목길에 있는 그냥 식당인데 모양이 재밌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투마르라고 그 투마르 수도원 그리스도 수도원인데 거기 이제 알파마는 설명 많이 들었죠. 제가 좋아하는 알파마고 여기 전망대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내리막으로 이게 이쪽 이제 파시아스 지역이 보이거든요. 이 그림도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고 이 그림은 뭐 엽서로 제가 많이 뿌린 그림이라서 여기도 포르타스 두 솔 올라가는 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돈 루이스 다리, 여기는 와이너리. 포르투갈에 가시면 광장마다 동상들이 서 있어요. 다 왕들이거든요. 유일하게 왕이 아닌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까몽이스. 그 포르투갈의 국민 시인이자 군인이자 굉장히 좀 인생이 보살봤던 사람인데 포르투갈의 그 대서사시라고 루스 우지아타스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 대항해 시대의 이야기 쓰면서 포르투갈의 위대함을 찬양한 책인데 이 국민 그 시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호카곳이라고 유라시아 대륙 맨 끝단 가면 가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까무니스의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거기에 이분이 거기 이제 여기 그 공장에 이렇게 동상이 있고 이쪽에 내려다 보면 이제 트램이 이렇게 쭉 지나가거든요. 여기는 코임브라, 대학의 도시. 해리포터가 아까 영감이 된 모티브가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학의 도시라서. 그래서 여기 가서 대학도 가봐야 되는데 정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시가 대학. 그냥 일반 주택이랑 대학이랑 막 섞여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알파마 트램이 좀 많아요. 여기는 이제 그 포르투 골목길. 이 성도 약간 동화책에 나오는 성처럼 되게 굉장히 여성스럽고 색깔도 노랑, 빨강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성이 이제 왕비에게 선물하려고 만든 별장이거든요. 여름 별장. 근데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 왕비가 한 번도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되게 예쁜 게 멀리서 보면 진짜 산 꼭대기에 이렇게 노랗게 색이 딱 있는 정말 예뻐요. 리스본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합니다. 신트라에 있어요. 되게 날씨 좋으면 대서양이 보이고 흐리면 그 안개만 보여요. 이게 안개가 많은 도시라 가지고. 그다음에 라구스 그 해변 이게 포르투갈 남부 쪽이 다 이런 식으로 좀 해안 절벽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물놀이 좋아하시면 그냥 아무데나 내려가서 수영하시면 돼요. 그 사이사이에 전부 다 이런 그 약간 프라이빗한 비치가 많아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좀 탄 거 보이시죠? 좀 하얘졌나? 이거 그림이 다 탄 거예요. 그늘이 없어가지고 이 길로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작품명도 생표다래. 생표다래. 그다음에 예정하는 그림 리스본 포르투갈입니다. 반풍경. 요거는 제가 그 릴스로도 만들어가지고 했던 이게 확실히 사람들이 밤이나 노을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알파마 이런 골목길이 많아요. 바이에이루라는 지역인데 이것도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처음에 리스본 갔을 때 강을 건너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민박에 있던 그 또래 분이 배를 타고 리스본을 건너가는데 정말 예쁜 해변이 있더라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봐야 되겠다 해서 배를 탔는데 해변이 아니고 이상한 막 레스토랑이라 이런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간 거예요. 저기 두 가지로 가는 길이 있어요. 결국에 첫 번째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가고 상상에만 그냥 맡기고 있다가 작년에 가가지고 찾아갔어요. 가면은 해변이 되게 조용하고 예쁜 데가 많이 나와요. 거기 풍차가 이쪽 편이 벼룩시장이라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열리는 시장인데 도둑시장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말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포르투. 근데 그 서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앞면 그대로 두고 뒤쪽만 공사를 하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래서 그런가? 이 건물이 아직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이쪽에 이제 포르투 대성당이 있는 그쪽.
그다음에 오비두스. 오비두스도 왕이 자기 왕비에게 선물한 도시예요. 섬. 되게 아기자기한데.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끝 홍콩. 센트럴입니다. 여기는 발렌시아고 프릴리아나 예뻐요. 가면 여자분들이 되게 하시면 좋아할 거예요. 파란색에 그냥 주황색이나 파란색 뭐. 그때 이 동네를 그린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그 스테파니 바머랑 같이 쓴 백안까지 팁 핸드북. 그다음에 타이난. 약간 저는 이 그림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타이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경주 느낌이 나서 좋아하는데 근데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원래 이제 그 가오슝에 되게 유명한 호수가 있어요. 그 용호탑이라고. 그 탑이 똑같은 쌍둥이처럼 생긴 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호랑이에요. 용의 입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입으로 나오는 탑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뭐 운수가 되긴 하나. 지우파는 개인적으로 흥정으로 유명하지만 밤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게 이른 아침. 이 정말 예뻐요. 진짜 예뻐요. 홍등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영화나 TV에서. 해 뜨기 전에 이제 여명이 밝아올 때 이 지우펀 거리를 나가면 진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지우펀 골목 외곽으로 가면 이제 다 지대가 높아가지고 내려다 보는 풍경이거든요. 정말 예뻐요. 이거는 이제 타이페이 골목길. 이거는 사실 색이 좀 무거운데 그 인스타에서 좋아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의 10,000개 이상 10,000몇천 개인가? 좀 제 인스타그램에 어떤 팔로우에 좀 영향을 미친 그림이라서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같은 타이난 골목길이. 그 다음에 타이파 빌리지. 여기는 마카오 타이파 빌리지인데 마카오가 이제 포르투갈의 지배를 좀 받았잖아요.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포르투갈 양식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포르투갈의 어떤 양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다 중국풍이에요. 이런 지붕 정도 포르투갈 색깔만 있고 그 홍콩 달러 그대로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 타이파 빌리지가 그나마 좀 알록달록해서 그릴 때가 많아요. 그 마카오 가시면. 근데 이제 동네가 크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만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베를린 특일 공항인데 제목이 어쩌면이거든요. 사실 요것도 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 안 팔라고 했었는데 노을 지는 풍경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헤어지는 연인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시작하는 연인의 어떤 어색함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고독함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다양해가지고 제목을 어쩌면 이제 헤어지는 연인, 어쩌면 시작하는 연인 이런 식으로 각자 해석하라 그린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어떤 디테일한 분의 의견을 따르면 남자의 몸이 살짝 바깥쪽으로 길었다 해서 헤어진 연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만 스스난춘. 여기는 뭐 12월 31일 날 밤에 가시면은 여기 101 빌딩에서 불꽃쇼를 합니다. 보기 딱 좋아요. 바로 코앞에서 보기. 그다음 여기는 타이난 달팽이 골목인데 왜 달팽이 골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타이파 빌리지. 제가 애정하는 그림. 빔의 타이페이 아침. 햇빛이 너무 예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그림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수원 아시아 때 왔었죠. 지혜 거. 그리고 연남동. 과감은 다 아시고요. 여기 영주동이랑 대전 영주동이고 대전 영주동도 그릴 때 많더라고요. 그때 스테들러 이야기가 있는 드로잉 사연은 여기 받았다. 되게 아기자기한 골목이 많아요. 대전 영주동. 이것도 사실 제가 되게 애정하는 그림인데 사실 나 이거 안 팔렸으면 했는데 이거는 원래 지금 나무도 지금 보라색, 자주색이고 다 길도 다 색이 다르잖아요. 이거 제가 약간 좀 시험적으로 좀 변화를 주려고 테스트한 그림인데 의도한 대로 너무 잘 그려진 그림이라서 사실은 요거를 또 그동안 안 팔아줬어요. 샘플로 쓰려고. 그래서 이게 제주 비양도 아침 노을 지는 느낌이 드는 거고 이 그림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레동인데 구도적으로 봤을 때 뭔가 걸어놨을 때 예뻐 보이는 그림이에요. 요거 아시죠? 동미니스라서 사실은 다 거의 다 무채색 기반의 채색인데 또 그렇게 무겁지 않게 그려졌고 해서 또 이런 틈새의 느낌도 좀 좋아해가지고 좀 좋아하는 그림. 요 두 개는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네, 그래서 딱히 제목을 붙임한 게 없어가지고 요거는 제 그 인스타 보면 이렇게 문 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맞는 거고.
이 그림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책 같은 거 보면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이 잔디 이렇게 언덕에 산에 막 나무 하나 서 있고 이런 풍경 있잖아요. 그런 막 지나가고 그거 상상하게 해서 그림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 여기 마지막 이 그라나다. 저 스페인에서 좀 좋아하는 지역이라면 그라나다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라나다 알바이신 지구 여기에 아람브라 궁전이 있거든요. 들으시느라 얼마나 또 힘드셨을 텐데. 오. 우리 한 자루씩. 감사합니다. 필. 테들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앞으로 내년의 계획은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책 작업 빨리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전시를 거의 3년 만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1년에 한 번은 어렵겠지만 좀 자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작업실을 새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작업실 소개 좀 해주세요. 작업실요? 저기 홍대 책거리 공원에 있고요.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업도 아마 할 것 같아요. 온오프. 거기서 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혹 지나가시다가 오시면 제가 카페는 드릴게요.